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9시 9분쯤 된 것 같네요. 아침에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다가 또 지금은 잠깐 이렇게 그쳤습니다. 이제 이 비가 이렇게 몇 번 오고 나면은 정말로 이제 가을로 접어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추분이 며칠인 거 한번 보자. 추분이 글자가, 안경은 안 끼니까 글자가 안 보이네. 23일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17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추분이네요. 맞죠?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추분이 되는데, 내가 늘 이제 느끼는 바지만은 1년 365일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매년 겪는데, 정말 그 1년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 추분에서 한로까지, 10월 한 초순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한 7일이나 8일 정도 되겠네요. 그때 한 15일간이 가장 그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늘이 높고 푸르고, 뭐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지나면은 이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제 상강 쪽에 들어서게 되면은 10월 말쯤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입동이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말 한 보름 정도 날씨 좋은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 삼삼 공약 중에서 17번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화폐혁명이거든요. 16번은 이제 유엔혁명이고, 18번은 지역혁명이고, 17번은 화폐혁명이에요. 그래서 화폐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지하자금 900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고래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어떻게 완벽하게 완전히 회수해서 그 회수한 돈을 국민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신인님의 강의를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엑기스를 빼고 또 엑기스를 빼고 큰 하나의 정복점, 그런 걸 좀 찾아내거든요. 이제 시간이 나면은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되잖아요. 뭐 배당금 나오겠다, 뭐 또 나이도 있고 또 공부할 것만 남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신인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강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이제 현미경까지는 안 되겠네. 돋보기를 갖다 대가지고 촘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른바 그게 이제 천경이라 그러죠. 하늘경이라 할 수 있고, 신인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은밀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어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하신 말씀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때까지 하신 말씀하고 비교 분석하는 작업, 하여튼 그것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일 위주로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그 뭐 밑에 이제 뭐 일하는 것은 밑에 애들이 내보다 나이 적은 애들이 많이 있잖아. 그럼 젊은 애들이 이제 다 쉽게 하는 거고, 또 명예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80억 인구 전체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그것도 먼지와 같은데, 먼지 앞에서 존경을 받으면 뭐하고. 80억 인구 말이야. 아니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1만 년 전부터 우리 뭐 이 아담족이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태어나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뭐 환생을 해서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 총 인구수를 내가 꼭 알고 싶거든요. 정말 그거 알고 싶다고. 그럼 그 인구 다 합쳐봐야 그 문제도 안 돼요. 뭐 내를 무시하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뭐 사실이 그런 거 어떡하나. 그래, 그런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면 뭐하고, 반대로 좀 억울하게 무슨 뭐 무시당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걸 당하면 뭐하냐고.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내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그 예수가 말이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원효 스님은 뭐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 600년 뒤에 태어났잖아. 한 550년 뒤에 좀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신라에서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분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총 집대성하는 가운데에서 뭐 8만 대장경이 오죽이나 맞느냐고. 그런데 그것을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귀일심은하고 이익중생을 해라. 이렇게 딱 줄어들어요. 귀일심은하고 이익중생이다. 그래서 두 번, 이제 예수가 한 말하고 원효 스님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거기 이제 그 일심의 근원, 거기 내 윤원식 그 홍익학당 원장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거기 내가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기 그 윤홍식이가. 이 사람은 대가리를 벽에 대기함 쳐박아야 돼. 쳐박고 이래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눈에 보이는데, 나이가 1974년생이거든. 윤홍식이가 나이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자기 눈에는 볼 때에 뭐 다 자기보다 아래로 보이겠지.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 보면 자기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좀 더 정말 그 귀일심의 근원으로 정말로 되돌아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허경영 총재님은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봐. 그래서 그게 내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고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일심은 참 자기다 말이야. 참 자기, 참 자. 일시, 무시, 일 할 때 일시, 일종, 무종, 일 할 때 일.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참 자기가 되는 길. 참 자기의 본래의 아주 맑고 맑은 정말 그 깨끗한 양심, 그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같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익 중생이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주란 말이야. 그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다고.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잖아. 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접했다고. 이제 대가리 정발대로 철들 때부터 그냥 뭐, 내 친구 따라 뭐 어디 강남 간다고, 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카나다에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학력이 좀 화려하죠. 서울대학원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전공했고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사람 이름은 알지, 요한인데,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너무너무 막 그게 딱 표현해 놓은 게 보면은 헬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에밀 싱클레어가 이제 데미안을 이렇게 따르고 좋아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나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친구가 나한테는 우상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노래가 보면은, 노래가 보면은 음량에 관한 그런 이야기잖아. 남자가, 베토벤이 남자잖아, 남자. 베토벤한테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10명 더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있었어. 그래, 아주 플라토닉한 러브도 있고, 또 육체적인 관계도 맺은 것도 있고, 그리고 베토벤이 쓴 편지를 보면은, 참 열렬하게 어떤 여자를 사랑했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베토벤뿐만 그런 게 그렇나? 어디? 이 세상의 남자가 베토벤만 그렇나? 그렇지 않죠. 슈베르트도 그렇고. 많은 피카소도 많은 여자를 갈아탔어요. 많은 이제 여자가 한 6명인가 갈아타고 이러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너무 피카소를 좋아해가지고 정신병 신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런 여자들이, 예술가를 사랑했던 여자들이 그렇게 된 분이 많이 있어요. 누구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을 또 사랑했던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그냥 어떤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는 쓸쓸히 정신병원에서 죽어간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나는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말이지, 바로 이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기울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이거는 사람 만드는 교육제도가 아니지. 이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대한민국 교육제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교육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해버려야 된다고.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하든지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대가리 좋고 공부 잘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사가 되면 말이지 60살 정년이 없거든. 의사는 정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40, 50, 60 되면은 다 잘리잖아. 잘리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60 넘어서는 어디 통닭집이나 할까 이렇게 하는데 비해가지고 의사는 그게 아니거든. 먼저 60, 70, 80, 90, 10년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야, 의사 해라, 의사. 이제 이래가지고 의대를 많이 간단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대가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수능시험 1등에서 30등까지가 전부 다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잖아. 그런 사람 앞에, 그런 사람들한테 공산주의 가가지고 말이지, 똑같이 그래가 돈 많이 받고 예쁜 여자하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게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불편함을 못 느껴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빵점이잖아. 안 그래? 이 우주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라고. 일심의 권은 이런 것은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유막 의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런 것도 느껴야 되거든.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단 말이야.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그 공부 위에 의대 공부도 해야 되고 땅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야. 의사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하튼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 이북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까를 염려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노력하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걷다가 보면은 자연히 선천의 종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강정산이나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 이 말이야. 불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럼 기독교의 그 카테고리,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 사랑의 힘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게 그게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을 제대로 못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그 실천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을 못한다고. 탈출을 못하는 것이 지금 성직자단 말이야. 어제 그 조영균 목사가 말이지, 조영균 목사하고 허경영 신인님하고 이제 젊었을 때 한 20, 30년 전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그 조영규 목사 옆에 말이지 보디가드들이 말이야 선글라스 끼고 쫙 정장 차림으로 말이지 경호원처럼 딱 이렇게, 경호원이지 경호원처럼이 아니고 한 20명이 쫙 이렇게 조폭들 말이지, 조폭대장 가면은 옆에서 말이지 간보이 하듯이 말이지 막 그렇게 하더라 이제 이랬는데, 그 뭐 신인님께서 조영규 목사하고 대화할 때 겉으로야 아이고 목사님을 얘기했겠지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느냐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 아직 지금 현재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피해 나가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총재님께서는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전 세계에서 종교 사상을 다 알고 한자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 탁 던지면은 이 사람들이 떼갱거리거든.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지 깊은 이야기를 못 하신다고. 깊은 이야기하면 지금 그래도 기독교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되면 말이 교회 가가지고 주야 주야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거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말이지 총선보다 대선이 빨라요. 다가오는데 아이고 기독교인들 그 표가 무지무지하게 있잖아. 그 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의식을 해서 그 이상 말씀을 안 들어갔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조영규 목사도 사랑의 힘이 부족하단 말이야. 내가 보면 그래요. 거기서 그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보면은 맹인들이 있어요. 맹인들. 심청이 아버지가 맹인이잖아. 안못 보는 부처님과 아직을 하고서 사공 따라 소녀심청 떠나갈 때에 산천도 울었다오 초목도 울었다오. 이 노래는 내가 잘 안 불러보니까 많이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그러는데 내 아는 분이 이제 이 노래를 즐겨 불러요. 효노심청. 그 사람 18번이 불렀다면 효노심청인데, 효노심청의 아버지가 맹인이잖아.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느냐고. 그러니까 심청이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이 눈만 뜨게 해준다면은 내가 내 이 목숨을 인당수에 빠져서라도,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라도 나는 이 죽더라도 말이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그 참 효녀 심청.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모두는 효녀 심청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봉사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맹인들의 눈을 그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눈을 확 다 떴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야. 저절로. 공양미 산백석에
재물이 되어 만고녀 심청이는 그러면은 이 정말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 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명인이 있다고. 명인.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정말로 생각해 보라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인들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러면은 자기의 영적 눈이 떠여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 하늘에서 복을 딱 주려고 내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복을 주겠느냐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영적 눈이 떠가지고 아하, 그 나타나는 현상이 마하반야바라 밀이 된단 말이야. 마하반야바라 밀이 돼가지고 조견 오홍이 되고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역시하다. 사리자야 시제법은 공상인데 불생불멸이고 불중불범이고 불생불멸 부정불광 시고 공중생 무수상행식 무한입이 있을시니 그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신문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 덕안육따라 삼약삼보디 그래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일체 중생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면은 그게 저절로 열리는 것이 이 세상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원효스님이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남을 잘되게 해주라고. 남을 잘되게 해. 말이 옆으로 갔는데 17번이 이제 화폐혁명이고 이제 18번은 지역혁명, 19번은 이제 징병혁명, 20번 농지혁명, 농약혁명, 이래가지고 33번째 식수혁명까지 있는데, 그것을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33가지 공약을 하나로 압축을 해서 한마디로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격까지만 다 중요한 말이죠.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진짜 건국수당 70만 원을 줘가지고 국민배당금 150만 원 이외에 70만 원 건국수당을 더 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노후 불안을 해소한다는 거, 그런 것도 좋고, 여섯 번째가 부채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대부분의 이제 빚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빚이 이렇게, 특히 이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자기 돈으로 100%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 부채를 싹 이제 일시에 해결해주는 그런 부채혁명, 다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곧 되는데, 그 33가지 공약을 하나로 압축을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국민 여러분, 내가 벌어서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돈 걱정 없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치혁명, 두 번째 정당혁명, 세 번째 결혼혁명, 네 번째 출산혁명, 다섯 번째 노후혁명, 여섯 번째 부채혁명, 일곱 번째 배당혁명, 여덟 번째 소득혁명, 아홉 번째 세금혁명, 열 번째 식물혁명, 이렇게 식수혁명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될 때에 내가 어제도 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를 바로 봐야 돼요. 이제 한쪽 눈은 1.0, 한쪽 눈은 마이너스 0.001, 이래 되면은 그것을 좌우가 안 맞잖아. 그것을 부동시라 그러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부동시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전도몽상이라 그러나. 그것을 또 이제 사람 앞에서 바로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이기영 박사님 밑에서 이제 불교 공부를 배웠는데,
그 이영 박사님한테 배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마찰이 없도록 살아라 이게요. 쉽게 말해서 트러블 없이 살아라 이게요. 트러블 없이. 그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강정산을 믿기 위해서 어떤 모임에도 갔었고 지금 국가혁명당에 소속으로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은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개성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의견하고 잘 안 맞으면은 뭐 트러블이 굉장해요. 굉장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찰 없이 살아야 되니까, 마찰 없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위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뭐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맞아. 상대방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맞다고. 근데 워낙 개성이 강하니까 막 싸운다고. 그래서 뭐 고모님께서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야 봐라, 니 봐라, 니 여기 우리 당원님들하고 니하고 안 싸운 사람 있나? 그러더라고. 내 옆에서 들었어. 내 이름은 누구라고 말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 그래 많이 싸우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싸우면은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만 보면 안 되지.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여자 같으면 그 사람 옆에 남편도 있고, 그 사람이 남자라면은 그 사람 옆에 자기 부인이 있잖아. 그 부인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그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그 밑에 딸이 또 있잖아. 아들도 있잖아. 그러면 뭐 밑에 보면 또 뭐 손자들도 생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해버린다고. 봐도 안 본 척하고 말이지. 그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서로 맞는 말이니까. 하여튼 간에 나는 여기 국가혁명당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는 싸운 사람은 없지. 없어요. 조금 내가 언성은 높인 것은 한 번인가, 뭐, 국가혁명당 입당해가지고 한 몇 년 됐는데, 한 번인가 언성은 조금 높인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척을 지거나 그렇게 한 건 없죠. 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내가 가만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영 적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 틀리진 거지. 마치 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버스 탈 때 보면 전부 다 카드로 이렇게 내서 이제 하잖아요. 옛날처럼 돈 주고 타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2개 넣고 이제 동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래 되면은 환승할 때 그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게 아마 신불자가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카드를 안 가져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은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카드로 쓰고, 요즘은 심지어는 이제 휴대폰으로도 갖다 대면 앱이 깔려가지고 거기서도 결제가 되고 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 살던 사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것은, 내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듣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듣다가 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은 안 되지. 잠을 어느 정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잠자다가도 들으면서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듣고 이러니까 정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틀린 분은 틀린 대로, 그냥, 그리고 이제 신인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안티들이 자꾸 이제 신인님한테 걸고 넘어지니까, 이거 참 진짜. 별 4개짜리 육군 대장이 말이지.
이등병이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군대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멋이 떴다, 내하고 한판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거, 그 대화가 안 되잖아. 대화가 안 되지. 뭐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얘야, 애야, 저리 가거라. 애들은 가라.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런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나이는 60이 넘었는지는 몰라도 정신적인 수준이 애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아들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 그 모든 사람을 보았으라도 그 사람하고는 그냥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피해가가지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요. 어제 이제 신인님께서, 불로유를, 건국대학교 식품공학연구소인가, 뭐, 거기에 이제 박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박사님들이, 뭐, 그래도 뭐, 거기서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면은, 그 같은,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같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시던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고 건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영어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해서 뭐 빈살만 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루트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뭐 사람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누구의 누구다 이렇게 하면 서로 연결이 되니까 아마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신인님 강의를 마치시고 신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논문이 빈살만 손에 들어가서 이제 채택이 되라.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허경영 대통령 되시는 거는 뭐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죠.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왜 우주가 창조가 됐느냐? 백국에 1,000만 명을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최수은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 강정상 같은 이 대성인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추수를 해 나가는 것이 이 우주 설계도잖아.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 1,000만 명 이제 데려간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하게 그래요. 왜 1,000만 명밖에 안 되느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인간의 영혼이 뭐 백궁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냈다고 하는데 그 총 숫자를 알고 싶고 1,0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영혼들도 언젠가는 다 백궁에 가면 좋겠다.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늘 있어요. 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것도 참 아쉽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허경영 총재님의 불로유가 지금 썩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나 하고 말아버린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로유 마시려면은 말이지 119 그 구급차 대기해놓고 마시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또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은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회원으로 등록을 했고 따라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1,000만 명밖에 안 되는가? 이것이 또 의문이에요. 대통령 되고 나시고 난 이후에 아마 당장 취임식 할 때부터 신인님의 권능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게 되는데도 그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000명밖에 안 되잖아. 에? 안 그래요? 그때도 이제 뭐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고 나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석가모니, 오로지 강정산, 훔치 대열전사홍군, 뭐 훔니 시아들이 훔니합니 사파 이 주문을 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종교에 이렇게 미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헤어나는 것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 헤어나는 것이 힘드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참 자기가 자기의 완성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게 사홍서원이야. 번뇌무진서원단,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불도 무상서원성, 법문무량서원학, 이 네 가지 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법문무량서원학,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전부 다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불교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불교, 기독교,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 전부 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법문무량서원학이고 중생무변서원도 모든 사람을 다 백공으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있지만 그것을 탁 끊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남의 여자 보면 그 베토벤처럼 그러면 되는가? 피카소처럼 그러면 되나? 아이고. 나는 강정산을 공부할 때 거기서 강정산은 한 말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유분열을 범하는 것은 말이야 천지의 근원을 떼는 것과 같아서 워낙 제가 크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꽃을 보면 꽃이 예쁘다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러나고 꽃을 따면 되나? 아이고. 베토벤이 그 여자를 건드리 가지고 그 임신을 시켰다고. 임신을 시키니까 자기 여자가 여자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재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에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도록 해주려면은 내보다 훨씬 내 같은 기머거리잖아. 그런데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갑자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오른팔, 왼팔인데, 왼팔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완전히 감사원이 지금 정지가 돼 있어요. 지금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표인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목이 달아날 일이 지금 점점 다가온단 말이야.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행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려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위정교사를 한 게 틀림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죄는 천망해 소위 부르라 말이야. 빠져나갈 수 없게 받게 된다고. 그게 아주 가까워요. 금년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지만은 금년 안에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수감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려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면 이것은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보는 거다 말이에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것에 좀 의심스러운 사람은 공부를 해요. 대가리 한 벽에 대기 쳐박아가지고
짝눈이라 그러거든. 부동시 안쪽 눈은 1.0, 한쪽 눈은 마이너스 0.001. 요것을 바로 봐라라고. 베개 대가리를 되게 쳐박아가지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거는 눈을 만들어요. 그래 되기를 내가 축원합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 됨으로써 이제 이 정권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내려앉고 그래 되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이 모르잖아. 허경영 총재님이 뭔지를 모른다고.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야. 속인 범인들이 대부분이잖아. 속인 범인 소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고. 정에 울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KBS나 MBC 기존 방송에서 한 몇 번만 두드려 줘버리면은 허경영하고 전부 다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쓸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얼마면 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 그때 이제 원자탄이 터지게 됨으로써 두 손 들어버리잖아. 그게 이제 원자탄이 두 방 터뜨림으로써 일본이 손을 들고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듯이 불로유 원자탄이 터진단 말이야. 이미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이 실질적으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바로 요때에 요때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생길 때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실질적으로 1945년에 원자탄을 만들 때는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오펜하이머나 그 페르미나 이런 과학자들이 나오게끔 돼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불로유는 이미 나왔고 불로유를 세계에 알리는 그 운을 받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그 직원들이 나오게끔 돼 있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알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터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마음은 100% 그냥 허경영을 지지하는 그런 물결로 뒤덮인단 말이야. 한순간에 그래 된다고. 1초 만에 된단 말이야. 1초 만에. 그것이 이제 가깝다. 나는 내년 5월까지로 이렇게 봐요. 금년 1, 8, 9, 10, 11, 12, 요 5개월, 내년 1, 2, 3, 4, 5개월, 요 10개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가 있는 그런 10개월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됐냐?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가오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잇는 마음 우리들의 옛사랑은 뜻없는 꿈이 되어서 흐르더니 가지 위에 그늘은 계절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하오 얼룩진
우리들의 옛사랑은 뜻없는 꿈이 되어서 마른 잎에 바람 소리 우스스 계절은 깊어 빈 하늘에 노을 비춘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어리석은 기다림에 내 청춘 홀로만 가네. 아이고 이 노래 참 이 노래 오래간만에 불러보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매하이 허공해지네 꽃잎에 맺은 사연 이루지 못해 그리움에 타는 가슴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라서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 이 가사 그 부분이 안 좋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이 계절이 참 좋네.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이 세상에 참 기독교인이 오죽이나 많나 천주교인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신부들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추기경 뭐 교황 그런 신도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 버렸다. 탈출. 그게 쉽느냐고.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까 저기도 말했잖아. 공양미 삼백석에 제물이 되어 안모 보는 부친님과 하직을 하고서 사공 따라 요녀심처 떠나갈 때에 산천을
바람도 불어왔다 초목도 불었다오. 우리 모두 말이야 효녀 심청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짱 하고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말이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뭔지를 짠 하고 열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이것만 해도 몇 천조 억을 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내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보배냐고. 이 혀암이라든지 이런 후두암 이래 걸리면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노래도 전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느냐고. 오른팔 왼팔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 오른다리 왼다리를 움직일 수 있잖아. 자기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우냐고. 그러면 됐지 말이죠. 그런데다가 배당금까지 주면 더 좋잖아.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를 바라겠느냐고. 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날 사람이 싹 트면서 꿈이 시작되는 날 처음 만난 그 순간 불타오른 사랑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사랑은 느듯 가고 가슴에는 죄만 남아 눈물도 내 마음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타버린 정열 뒤에 고독만 느끼네. 사랑은 느듯 가고 가슴에는 죄만 남아 눈물도 내 마음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버린 정열 뒤에 고독
흑영룡. 소나기 30분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미남인데 아랑도롱이나 저기 게리 구프 정말 잘생긴 남자의 대명사죠. 게리 구프나 아랑도롱이나 또 저기 Love is many friend thing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온 사람이 그 하여튼 그 남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렇게 잘생긴 남자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말이지. 그 막 화염에 이제 얼굴이 타가지고 완전 그 나한자촌에 가면 그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루아침에 그래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나기 30분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다고. 그래서 소나기는 암만 길어야 30분 오거든.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30분만 딱 참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 소나기가 왔냐?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데, 참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인행학수라는 그 시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운 숫자만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글을 쓰거나 뭐 하는 거는 자기가 배운 만큼 글을 쓴다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이제 그 학수가 드러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 글 한자 쓰더라도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 천상세계에서 말이지, 옥황상제 앞에서 글 한자 잘못 읽어가지고 기양살이 천년도 하고 말이지,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또 그렇고. 흑영룡.